안녕하십니까. 물류관리사 보관하역론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보관하역론에서는 이제 보관하고 하역, 물류의 기능 중에서 보관하고 하역을 주로 다루는데 어떻게 공부해야만 효율적으로 고득점에서 합격할 것인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하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관하역론도 다른 과목 다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나왔던 내용들이 그대로 출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나오는 내용들은 항상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출제 빈도가 가장 높은 내용들, 이런 걸 중심으로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을 정리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이제 문제를 풀어봐야죠. 그동안 나왔던 문제들 같이 이제 학습을 하고, 거기 계산 문제가 좀 나옵니다. 계산 문제가 나오는데 계산 문제는 되게 뭐 공식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도 몇 가지 됩니다. 공식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 가지고 예컨대 뭐 우리가 수요 예측한다든가 아니면 또 주문량, 경제적 주문량을 구한다든가 안전재고를 구한다든가 해가지고 몇 가지 공식이 있습니다. 그 공식은 간단해요, 그것도. 그래가지고 이제 공식을 알아야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 반면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다 추리 문제예요. 뭐 TV 프로그램 문제적 남자 뭐 이런 데서 이제 문제 제시하면 거기서 바로 이제 아이디어 통해 가지고 문제 푸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문제 수준으로 본다면 예컨대 뭐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해 초등학교 5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정도는 풀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은 그런 문제도 나옵니다. 아주 간단하게 내용 준 다음에 푸는 문제. 그래서 자, 근데 그런 문제도 뭐 유형이 다양한 게 아닙니다. 몇 가지 나왔던 유형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니까 그동안 나왔던 문제 중에서 몇 가지만 풀어보시면 다 쉽게 해결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도 있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 특히 그 보관 하역 포함해가지고 최근에 물류 흐름의 변화 이것도 꽤 많이 나옵니다. 되게 물류산업 동향이니 최근에 물류 흐름의 변화해가지고 여기에 관한 문제도 많을 땐 여섯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최근의 흐름이라고 하는 게 별거 아닙니다. 요새도 이제 물류가 점점 더 첨단화되고 있잖아요. 고도화되고 있고. 창고 같은 것도 재래식 창고가 아니라 요새 뭐 쿠팡 물류창고, 우임F 11번가 이런데 전자상거래 주로 많이 하는 업체들 물류창고 보세요. 아주 첨단입니다. 그게 시작된 게 아마존 물류센터 키바에서 키바 로봇 이용해가지고 물류 활동하는 거죠. 물류창고에서 로봇이 움직이고, 자, 최근에 지어지는 뭐 물류창고에서는 아예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없이 크레인이 다 작동하면서 피킹하고 꺼내고 넣고 이런 것들 아주 놀라워요. 현장 가면. 그리고 뭐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는데 물류센터 안에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얽히고 섞인 건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냥 돌아갑니다. 대단합니다. 그런 것들이 다 최근의 흐름 중에 하나예요. 또 최근에 도입되고 있는 새로운 정보 시스템들이 있잖아요. 특히 그 4차 산업혁명이 언급되면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이런 내용들, 뭐 사물인터넷이라든가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 양자 컴퓨터 관련된 것들 다 관련돼 갖고 이런 내용들도 시험 문제 계속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세계 흐름에 약간 관심만 두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주로 출제가 된다는 걸 이해하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 빈출 이론, 가장 많이 나오는 이론 중심으로 학습을 한 다음에 자, 그와 관련된 연습 문제 풀어보고 또 관련된 계산 문제도 한번 풀어보시고 나서 최근의 흐름 파악하시면 충분합니다. 충분히 고득점할 수 있는 자, 그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원래 시대에서는 물류관리사 가장 기본 코스 해가지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론과 그 이론과 관련된 문제들 나왔던 거 정리해 봅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기본서 통해서 공부하실 겁니다. 그래가지고 기본서를 통해서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들만 모아가지고 핵심 요약으로 한번 마무리 정리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되는 또 문제를 충분히 풀어봐야죠. 모의고사 문제 풀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자, 기출문제는 자, 산업인력공단이 운영하는 Q&A 들어가시면 기출문제 다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기출문제 다운받아가지고 그냥 뭐 프린트할 것도 없습니다. PDF 파일로 되어 있으니까 문제 다운받은 다음에 한번 체크해 보시고 답하고 맞춰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자, Q&A 들어가면 어지간한 문제들, 국가 자격시험 문제 다 있으니까 거기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면 뭐 이거보다 뭐 더 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자, 충분한 합격입니다. 이것만 해도. 그래서 이렇게 준비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보관하역론에서는 뭘 공부할 건가 하는 것도 좀 확인하셔야 되는데 아무튼 이제 보관하역론은 다른 과목하고도 많은 부분이 중복이 돼요. 우리가 보관하역론에서 예컨대 보관, 하역 관련해가지고 뭐 수요 예측하는 문제가 있는데 수요 예측은 물류관리론에도 나옵니다. 또 여러 가지 여기서 약자로 만들어진 단어들 나오잖아요.
영어 약자들, 뭐 SCM이라든가 이런 것들, SCM, 뭐 ERP, CRP 등등 많이 나오죠. 다른 시험에 다른 과목에도 다 나옵니다. 그게 여러 과목과 겹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이론 다지고, 그래서 어떤 좁은 범위의 내용보다는 큰 흐름을 파악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여러 과목을 커버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또 가장 많이 나왔던 내용들 중심으로 일단 학습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들, 뭐 근데 얼마 안 되지만 공식 나오는 것은 항상 기억하고 지나가야죠. 공식 나오는 거, 또 몇 가지 진짜 핵심 내용들이 정해져 있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외우셔야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확인하시고, 또 계산 문제도 나왔던 문제 한 번만 풀어보시면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그 나왔던 문제 유형이 거의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여러 번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유형에 대한 내용 한 번씩만 풀어보시면 충분히 다 커버가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과목하고도 많은 부분이 중복된다는 거 체크하시고요. 자, 폭넓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보관화용론 자체가 이렇게 어려운 과목이 아니에요. 오히려 좀 어렵다고 하면은 예컨대 뭐 국제물류 같은 경우에는 영어도 많이 나오고, 또 진짜 생소한, 우리가 평상시에 물류와 관련해 가지고 접하는 생소한 친근한 내용이 아니라 생소한 내용들 많이 나오니까 좀 어려운 거죠. 그렇죠. 그런 내용들이 이제 화물 운송에서도 또 나오니까 그런 겁니다. 화물 운송에서 여러 가지 그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좀 어렵죠. 그렇지만 이제 한 번씩 확인하고 지나가시면 다 커버가 됩니다. 원래 출제 경향 보시게 되면 보관화용론에서 이제 두 가지 부죠. 보관론, 하역론이 있는데, 자, 보관론에서 60% 정도, 하역론에서 40%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원래 시험 범위가 넓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나왔던 기출문제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반복 출제가 돼요. 그 예전에 나왔던 그 물리관리론 교과서 보고 낸 문제이기 때문에 하다못해 문항에 나와 있는 설명 지문이 옛날에 나왔던 문제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출문제 충분히 풀어보고 정리하시면 충분한 거죠. 계산 문제가 8 내지 12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많을 때 12문제가 나왔어요. 그렇지만 이것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공식을 알아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몇 개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다 추리 문제예요. 추리 문제이기 때문에 나왔던 문제 몇 개만 풀어보면 또 유사한 유형의 문제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자, 계산 문제는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문제 난이도는 대부분 국가 자격시험이 똑같습니다. 초급 30, 중급 40, 고급 30이 원래 국가 자격시험의 기본 원칙인데, 물리관리사 시험에서 보게 되면 초급 수준이 30-40% 넘어요. 그 다음에 중급 수준이 한 50, 고급 10%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거의 없습니다. 고급 수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게 거의 안 나와요. 적어도 우리가 공부한 내용 가지고 시험 문제 내는 겁니다. 우리가 공부한 내용을 크게 벗어나질 않아요. 어쩌다 한두 문제 나와도 까짓 거 뭐 버리면 되는 겁니다. 자격시험이라고 하는 게 점수만 60점만 넘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런 거 괜히 더 확인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 투입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되게 자, 보관이나 하역에 이용되는 여러 가지 기기 이런 것들이 좀 낯선 편이죠. 우리가 뭐 일상에서 늘 보던 그런 기기가 아니라 자, 특별히 이제 보관이나 하역에 이용되는 기기해 가지고 또 설비 같은 것들 약간 낯설죠. 이런 것들 이제 확인하셔야 되고, 자, 구매 그리고 재고 관리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고, 이 내용은 물류관리론에도 같이 나와요. 그렇지만 이것도 재고 관리 관련해 가지고 공식이 있지만 그 공식 간단하게 외워두시면 나머지는 다 쉬운 내용들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관 하역의 개념과 기능. 여기서도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보관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관의 원칙. 또 하역의 경우에는 하역 합리화의 원칙. 여기 이제 포장도 포함되는데 포장의 경우도 포장 합리화의 원칙. 이런 것들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 읽어보시면 다 알겠지만 뭐예요? 상식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또 많이 나와요. 예, 원칙. 예.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보관이니까 저 보관하는 장소가 창고고 이 창고 관리 관련해 가지고도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많이 나와요. 근데 쉬워요 아주. 창고 관리 우리가 웨어하우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해가지고 WMS라고 하는 그 창고 관리 관련된 것들 나오고, 기타 이제 창고를 포함한 물류센터의 운영과 관련된 내용들인데 초보적인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관 및 하역 합리화와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이제 보관할 때도 화물을 단위화해가지고 보관하잖아요. 팔레트를 중심으로 해서 단위화한 다음에 보관하기 때문에 화물을 단위화하는 문제, ULS죠. 그 단위화의 기초가 되는 게 팔레트. 팔레트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여러 가지 유형의 팔레트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이 팔레트를 갖다 넣은 다음에 화물 운송할 때 쓰이는 게 컨테이너죠. 컨테이너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런 것들 다 보는 겁니다. 근데 한 번씩만 받으시면 다 해결돼요.
이런 것들이 비교적 자주 출제가 되는 그런 내용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중심으로 정리하시고 그동안 나왔던 문제 풀어보고 하시면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정리하시고 한 번에 합격하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한 번에 마무리 정리까지 잘 하셔서 한 번에 합격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수고했습니다.